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분쟁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어서 집중했어서 조용하시는 거죠? 저 혼자 떠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좀,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땀이 나요, 지금. 예. 협심증 분쟁 사례를, 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예. 분쟁 사례 하나 볼 건데, 제가 준비한 거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인데, 협심증 먼저 볼게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수행을 했어요. 흉터로 내원해서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혈관 확장제 약을 투여했죠? 했더니 즉시 흉통이 완화돼서 미세혈관 협심증에 준하는 약물 치료를 시행했다. 그리고 미세혈관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 조사가 나왔냐면 우리는 미세혈관 협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화면을 제가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자, 미세혈관 협심증 좀 볼게요. 짜잔. 예, 재미없습니다. 아까 협심증은 뭐라고 그랬죠? 허혈 증상이죠. 허혈이기 때문에 관동맥이 막혀야 돼요. 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만성적으로 천천히 협착을 일으키는 안정.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죠.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지는 불안정 협심증. 요거는 급성 심근경색하고 좀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는 일시적으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이형 협심증. 요거 1, 2, 3번은 관동맥에 폐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세혈관 협심증은 관동맥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이상이 있냐면 심장 근육 내에 있는 미세혈관에 혈류가 감소됐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협심증은 관동맥이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미세혈관 협심증이 이게 관동맥이 이상이 없는데 이게 협심증이야? 흉통 아니에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진료소견서 받으실래요? 의료자문 받으실래요? 어떤 거 받으실래요? 진료소견서?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료소견서일까요? 왼쪽, 오른쪽? 자, 안 보이나요? 그렇죠. 제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여기 소견서 써 있으니까 진료소견서. 진료소견서하고 의료자문의 큰 차이점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죠. 대면은 주치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관찰하고 소견서를 쓰는 거죠. 반면에 의료자문은 서류로만 하는 거예요. 그죠? 왼쪽 거는 의료자문이고요. 오른쪽 거 끄트머리에 약간 손이 보이죠? 건너편에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료소견서. 그럼 당연히 진료소견서를 가야지. 그러면 진료소견서를 갔어. 주치의한테 물어보죠? 그럼 주치의 선생님은 아니 맞죠? 이게 협심증이지. 그럼 보험회사에서 아니 그럼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환자한테 맞다고 그러지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예 안 돼. 의료자문 가셔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의료자문 가봐. 그래서 진짜 간 사례예요. 아까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례인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의료자문을 받은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 볼게요. 전형적인 협심증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수분에서 20분간 나타나고 이런 증상은 쉬거나 협심증은 쉬면 호전된다. 쉬거나 약제로 호전되는데 위 환자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심전도 결과 에스티졸 상승이나 하강, 피파 여기 휘파소견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정상이다. 초음파 검사 결과 국소벽 운동장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정상이다. 다 정상이다. 관동맥 CT 검사 결과 50에서 70%의 의미 있는 협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니까 정상이다. 심근호소 검사, 트로포닌민, CKMB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이다. 없다. 관동맥 조영술 50% 이상의 의미 있는 협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만이니 정상이다. 이 50에서 7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약제 투여를 봤더니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투여된 약제가 투여되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여 정상이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협심증에 부합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특이적인 가슴 통증과 정상의 심전도, 운동부와 심전도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관동맥 CTA 검사, 관동맥 조영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환자는 국제적인 기준의 진단에 부합하는 협심증으로 볼 수가 없다. 뭐다? 가슴 통증이다. 가슴 통증은 허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아이고 다 정상이야. 그죠? 그러면 주치의는 뭐라고 됐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의사한테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운동 시 통증은 동반되지 않으나 니트로글리세린 이게 혈관 확장제인데 요거를 사용했더니 급격한 호전 양상을 보였으므로 이거는 허혈성 질환이다. 허혈성 질환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힌 거죠. 그걸 약제를 했더니 뻥 뚫렸어.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질환을 볼 수 있다. 관동맥에 의미 있는 협착은 없었으므로 관동맥의 협착에 있는 협심증 1, 2, 3번은 아니다. 그죠? 협착이 있어야 1, 2, 3에 해당이 되는데 협심증 중에 안정, 불안정, 이형은 협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관동맥에 협착 소견이 없으니 이 1, 2, 3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통의 원인은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환자에게 혈관 확장제가 처방되었고 약물 중단 시 통증이 재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허혈성 질환이 맞는 것 같다. 또한 관동맥에 유의한 협착이 없었고 혈관 연축이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똑같은 환자인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재량이라는 좀 표현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금명이 달라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보험회사 의료자문은 마치 꼭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그렇게 답을 해서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금 찝찝함을 떠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꾸 의료자문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법원에서는 약관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 검사들을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또는 일부 또는 그에 준하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모든 결과가 부합을 해야지만 진단학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중 일부는 진단에 부합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가 피보험자를 관찰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단을 내렸으면 그 진단은 인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미세혈관 협심증은 확정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고 하고요. 전형적인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미세혈관 협심증을 배제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한 환자의 병력이나 치료의 효과들을 근거로 제외 진단 기준을 적용한 후에 이거는 제외 진단 기준이라는 것은 네 가지 중에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아마 이걸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적용한 후에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상당하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나와 있는 5가지 진료 과정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 했더라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의 전문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한테 진단을 확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신뢰성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예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는 그냥 법원에서 하는 소리고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물론 거기 안에도 여기 M사는 들어가 있겠죠. 네.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면책을 하면 저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일거리 하나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